세 번째 이야기는 저주 대행 아르바이트입니다. 저는 2년 전까지 저주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회사는 심령 DVD 같은 걸 주로 만드는 프로덕션으로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그 외에도 부적이나 점술 도구 같은 걸 통신 판매로도 팔고 있었고요. 지금도 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담했던 것은 부두 계열 저주였습니다. 의뢰자에게 저주를 걸 상대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받은 뒤 부두 진흙 인형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거죠. 모든 과정은 사진을 촬영해서 의뢰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금은 3단계 플랜으로 나뉘어져 있고 나름대로 가격이 좀 됩니다만 3개월 이내에 효염이 없으면 전액 환불까지 가능했습니다. 아마 70% 정도는 환불을 받아갔던 것 같네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2달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3달째 되던 무렵부터 온몸에 심한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선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라는 진찰을 받았고요. 그 무렵부터 내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나를 피하게 되었고, 원래부터 그렇게까지 부침성 있는 녀석은 아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족관에 키우던 열대어들이 전부 죽어서 둥둥 떠있던 적도 있습니다. 뜰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고 주변에는 바퀴벌레나 파리 같은 벌레가 드글드글했고요. 한 번은 책을 열었더니 큰 지네가 한 마리 끼어있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집이 외곽 쪽 동네에 있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부터 아버지의 모습이 점차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50대로 꽤 엄격한 회사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넘으면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돌아오시는데 손이 진흙투성인데다가 손톱 안까지 흙이 빽빽하게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큰 소리를 내면서 나가는데도 아침에 물어보면 어디 나간 적이 없다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같이 살던 누나네 3살 조카가 자다가 배를 혼자 쥐어뜯어 피투성이가 된 적도 있었고요. 물론 죄다 우연히 겹친 것이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나도 그 무렵 매일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내가 방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7명의 사람이 나를 둘러싼 채 내려다보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들 일본식 잠옷 같은 걸 걸치고 나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내젓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2주가량 계속 꾸었고 괴상한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저주대행 아르바이트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었죠. 친구에게 상담을 했더니 점을 보는 지인을 소개시켜주겠다. 영험하다기에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죠. 아니나 다를까 저주대행 아르바이트 때문에 점점 나쁜 기운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부두 계열 저주는 본인보다는 주변에 아끼는 것들에게 재앙이 몰린다고 합니다. 나를 꿈속에서 내려다보는 7명은 나를 지키는 7명의 조상인 것 같다더군요. 나는 일주일 뒤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거짓말처럼 이상한 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의뢰를 받고 바늘로 찌르고 진흙 인형으로 저주를 하고 있었던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저주라는 거는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의뢰를 한 사람이 아닌 나한테 피해가 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인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저주라는 거를 알게 되고 다시 그 저주를 되돌려서 반대로 저주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왔었던 찰나 바로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따끔따끔하고 너무 답답하고 아프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다. 하며 전화를 왔는데 이 가슴 통증, 따끔따끔하다, 어지럼증 이런 증상은 저희가 부두술을 걸고 사람을 저주했을 때 제일 처음 오는 증상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는데 왜 내 주변 사람, 제일 소중한 사람인 가족, 아버지가 왜 이 증상을 겪고 있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내가 저주를 건 것도 아니고 반사로 저주를 내가 받았더라면 내가 아프고 내가 저런 증상이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 가족한테.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던 항아리가 깨진다던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한다던가, 갑자기 형광등이 터져서 파편이 눈에 띄어서 내가 병원을 간다던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저주를 걸었을 때의 증상들이라는 거죠. 너무 답답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의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이 증상을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님은 말을 회피하듯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 뭐 저주한 게 뭐 잘못됐나? 뭐 그냥 아프신 거 아니야? 뭐 그걸 너무 저주에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면서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일을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려줬었지만 하물며 너무 답답해서 같이 일을 했던 누나에게 도움을 청을 했습니다. 누나, 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는 말을 했지만 누나한테 돌아오는 말은 더욱더 소름 끼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너 그만두고 계속 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사장님이 하는 말로는 저거 무서워서 나간 게 아니라 돈만 대충 벌고 나가고 저거 나가서 지가 써먹으려는 거 아니야? 하는 등 일도 얼마 하지도 않고 나간 주제에 뭘 아프다고 찾아와서 물어보냐는 등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었고, 사장님 사무실에는 너의 이름이 꽂혀져 있는 찰흙 인형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그 찰흙 인형을 발견을 했고, 그 찰흙에는 양쪽 다리에는 못이 꼽혀 있었고, 가슴 쪽에는 심장 쪽으로 층해지는 곳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고, 머리에는 커터칼이 꼽혀 있었다. 그런데 그 인형이 끝이 아니라 그 인형 옆으로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같이 붙여진 찰흙 인형이 있었고, 거기에도 똑같이 못과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서류를 내는 게 있죠. 저희 가족 관계라던가 이런 관계인 서류를 보고 저희 온 가족을 저주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이후로 계속 저희 가족과 저는 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사고는 계속 나는 상황이 되고 병원에서는 아무런 진단이 없었고 애초에 저는 병원을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경찰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저주, 아르바이트며 저주라는 사업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이었고, 저는 그걸 이용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증거 자료와 증거 사진들을 제출을 하고 인형들을 회수를 해왔어요. 그 사장님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같이 일하고 있던 누나는 피해가 갔을지도 모르죠. 그 인형을 회수해서 저희가 저주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한번 태우고 물을 뿌리고
그리고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고 난 이후 진짜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을 때처럼 말끔하게 이상한 일들이 싹 사라졌고, 몸에 났던 발진들, 온몸을 덮고 있던 이 발진들은 2달 정도 있다 싹 사라졌습니다. 그 후 추석날 가족끼리 근처에 있는 위패를 모신 절에 성묘를 갔습니다. 후미진 곳에 있는 무덤 주위 흙이 유골함이 보일 정도로 마구 파헤쳐져 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셨다가 오신 아버지는 아무 기억이 없었고, 아버지 손톱에는 흙이 잔뜩 끼어 있었던 거, 아버지는 이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다 파헤쳐진 유골함, 뭔가 동물이 파헤치고 갔었던 것처럼 엄청나게 파여 있었죠. 아버지는 아직도 그 일의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계십니다. 이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저는 아무리 돈이 궁해도 솔직히 수입이 되게 짭짤하긴 했었어요. 한 번씩 정도는 다시 저주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물어봤던, 일하고 있었던 누나한테 들려온 소식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던 겁니다. 거기에 잡혀갔던 사장님은 벨트로 목을 맸고요. 다시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 않고 기억에서도 지워졌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꿈에 여러 사람이 나와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